RLHF까지 모든 과정에 그냥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뭐 지금 시점에 만약에 이 챕터에 이름을 다시 짓는다면 포스트 트레이닝이 훨씬 맞는 의미인 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 이제 파인튜닝 과정을 보면은 저희가 뭐 지금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과 막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라마1에서는 아마 SFT를 플랜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음, 이제 라마2에서는 아마 리마도 메타페이퍼 아니었나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음. 네네. 이게 결국에는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모을 때 하이 퀄리티로 모으면은 뭐 소수의 데이터셋으로도 충분히 좋은 얼라이먼트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잖아요. 음, SFT 잘할 수 있다. 음, 그래-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고품질의 SFT 데이터셋을 확보를 했고, 지금 보시면 저 추정하기로는 그 페이퍼에 이제 저런 오른쪽 하단에 있는 피겨가 있는데, 그 피겨에서 SFT V1이 플랜으로 한 거. 음, 그래서 SFT V2가 이제 SFT V1에서 리마를 더한 건지, 음, 리마 어프로치를 따른 그 한 2만 개 정도의 그 페어가 있거든요. 그 페어로 더한 건지, 음, 아니면은 그냥 원래 백분 모델이 있고, 그냥 2만 개 페어로 SFT를 한 건지는 나와 있진 않은데, 어쨌든 명시적으로 SFT V2와 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RLHF들을 다 합니다. 음. 그리고 테이블 5를 보시면 이제 그 예시예요. 이 그 고품질의 SFT 데이터를 모았다는 예시가 이제 테이블 5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좀 더 여기서 뭐 인상 깊은 건 아니고, 뭐 트레이닝에 대한 좀 디테일을 보면은 어쨌든 뭐 첫 번째 꼭지를 보시면 얘네가 실험을 하면서 느낀 게 RLHF 데이터에 좀 더 이제 우선순위를 둔 이유가, 실제로 STF 그러니까 SFT 모델로, 그러니까 실제로 잘 만든 SFT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SFT하고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서 샘플한 거랑 사람이 쓴 SFT 데이터랑 별로 차이가 없어서 음. 나중에 이제 휴먼 프리퍼런스 데이터를 모으는데 더 집중을 해서 이제 오른쪽 아래 피겨를 보시면 RLHF 단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를 이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 프로세스에서 할 때 보시면은 뭐 이제 모델 시퀀스 랭스가 4K니까 그 음, 4K를 이제 보통 우리가 뭐 SFT 페어 하나 자체는 길이가 굉장히 짧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제 너무 효율이 나오지 않으니까 음, 그런 프롬프트와 앤서들을 모두 다 컨캣해서 4K를 만들어서 음. 트레이닝 이그젠플로 만들어서 이제 배치를 만들어서 학습을 한 걸로 나와 있고, 네네. 그리고 이때 그레디언트 자체는 프롬프트 토큰에는 흘리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뭐 네. 여기서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SF 데이터에서 2, 30K면 충분하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 2, 30K 수준이면은 굉장히 클린한 휴먼 메이드 2, 30K SFT 셌으면 충분할까요, 과연? 정말로? 약간 부트 스트래핑 하는 용도로 충분하다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것만 해서 얼라이먼트가 뭐 실제로 잘 되진 않을 거고, 음, 왜냐면 더 요구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트 스트랩 하는 용도로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다가 맞는 것 같고, 음, 이제 저 정도로 부트 스트랩을 하고 실제로 뭐 강화학습 기반의 얼라이먼트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음.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SFT의 역할이 스트랩의 역할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SFT는 그런, 어떤 그 대화 능력을 끌어내는 그런 역할이 이제 있고, 실제로 거기서 폴리시의 디스트리뷰션을 쉐이핑하는 역할은 실제로 요 많은 시행착오, 요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 RLHF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뒤에 더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리고 1,000원은 아니고 뭐 가장 근래 재밌게 봤던 연구 중에 하나가 얼라이먼트 관점에서 오르포라는 연구가 있는데, 음, 오르포라는 연구를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게, 걔는 이제 SFT 단계조차 없어도 얼라이먼트를 뭐 DPO만큼 잘 할 수 있다를 네. 실험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르포 연구를 좀 보시면 좋겠고, 음, 실제로 오르포 연구가 지금 허깅 페이스에서 굉장히 밀어주는 온라인 마트 방법 중 하나예요. 아마 허깅 페이스 그거를 보시면 무슨 뭐 라마3 오르포, 뭐 라마3 오르포, 뭐 다 오르포 붙여서 나오는 게 많거든요. 음, 그게 뭐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뭐 PPO부터 뭐 DPO 가고 KTO 가고 오르포 가고 이런 게 음, 뭐 저는 당연히 PPO가 진짜 잘만 장인이 쥐어 짜낼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학습을 좀 단순화시키고, 음,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트레이닝 스테빌리티를 늘리는 방법, 음, 그리고 그 얼라이먼트를 하기 위해서 그 요구하는 데이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음, 그 데이터를 단순화하는 과정으로 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발달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최근에 그거에 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오르포였던 것 아, 같거든요. 궁금해지네요, 이거는. 그래서 네, 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오르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얘네가 좀 페이퍼가 어쨌든 SFT 단계를 끝내고 결국에는 이제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챗 모델로서 가장 기능해야 되는 게 뭐 헬프풀니스랑 세이프티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얘네가 이제 휴먼 프리퍼런스 데이터를 주 단위로 모았고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컴패리전으로 그냥 모았어요. 그래서 초전 리젝티드로 모았고 그리고 선호 정도에 따라서 뭐 이제 그 얼마나 예를 들어서 초전이 리젝티드 대비 뭐 얼마나 더 선호되느냐 이런 것까지 모았고 그리고 세이프티 라이블도 같이 모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다 주 단위로 이제 모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제 당연히 뭐 다이버시티 늘리기 위해서 프롬프트 주어지면 뭐 디프런트 모델 베리언트에서 샘플을 제너레이션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템퍼러처 스케일링 뭐 비율 조절해서 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얼마나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그런 레이블을 따로 받았어요. 보면 상당히 더 좋은 것 같다, 좋다? 뭐 음, 조금 더 좋다? 별 음, 차이 없다, 사실은. 이런 것도 받았고. 그리고 세이프티 스테이지가 사실 따로 있는데, 그 여기서 보시면은 이때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을 이제 세 개의 카테고리로 만들었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초전 리스폰스가 이제 안전하고 그 다른 리스폰스가 안전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초전과 리젝티드가 둘 다 안전할 경우, 그리고 음, 초전과 리젝티드가 둘 다 안전하지 않을 경우를 봤더니 이 정도의 빈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각각. 음. 그리고 이때 실제로 세이프티 스테이지에서 사용을 할 때 초전 리스폰스가 언세이프한 경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초전 리스폰스가 언세이프하고 이제 리젝티드가 세이프한 경우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리 이제 선호되더라도 그게 이제 위해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용하지 않았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 그래서 이 주 단위로 수집하는 거는 사실은 그 RLHF 단계가 이터레이션하게 돌아가는 것과 조금 연관이 있어서 음, 이 주 단위로 수집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뒤에서 좀 더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앞에 네, 장에 그러면 이거 네, 프리퍼런스 요거 할 때 네, 요거 네 가지 레벨로 나눴잖아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네, 네. 여긴가요? 여긴가요? 네네네네. 뭐 초순이 아주 좋고 아주 좋고 약간 좋고 요거는 모두 사용하나요? 모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뒤에 실제로 PPO를 할 때 음. 저희가 이제 뭐 그 리워드 모델, PPO를 할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뒤에 페이지 내용을 봐야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음. 저게 이제 로스를 정의할 때 음. 일종의 뭐 마진 같은 걸로 활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요렇게 프리퍼런스의 레벨을 정해 놓은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그걸 어떤 식으로 모델링에 활용하는지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혹시 뒤에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래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주 단위로 휴먼 프레퍼런스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데, 음. 뭐 이거에 뭐 저렇게 언급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터러티브 파인 튜닝을 하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보면은 리젝션 샘플링을 하고, PPO를 하고 이 단계를 돌아가는데,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이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앞에 잠깐 넘어가서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네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음. 어, 처음에 이제 SFT 된 모델을 가지고 휴먼 프롬프트를 모아서 리스폰스를 줘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매긴단 말이에요. 네. 그 초중과 리젝티드를 매기고 거기서 초전이 된 리스폰스를 가지고 음. SFT를 다시 해요. 음. 그쵸. 그렇 SFT를 다시 하고 음. 거기서 또 사람한테 주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어쨌든 리스폰스를 제너레이션한 음. 이 SFT 된 모델이 계속 바뀌니까 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 선호도 레이블을 매기는 뭐 significantly better, 뭐 slight better, better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매긴 이 정도가 음. 계속 이제 초전과 리젝티드가 어느 정도로 구분되느냐가 계속 이제 그 분포를 보여주는데 네. 그 이제 이터러티브한 단계를 거치면서 음. 이제 어쨌든 사람의 선호가 들어간 음. 이제 프롬프트와 음. 리스폰스의 페어로 계속 SFT를 하잖아요. 네네. PPO 하기 전까지는. 네. 그 단계에서 보시면은 음. 이제 리젝티드의 제너레이션의 퀄리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음. 시그니피컨털리 베러 그러니까 초준이 리젝티드보다 훨씬 낫다의 비율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요. 배치마다. 음. 그래서 사실은 별 차이 없었다가 늘어나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건 제가 자신 있게 파면은 원래 SFT를 한다. 이거는 그냥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냥 초벌 SFT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SFT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리젝션 샘플링이죠. RFT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제가 다시 용어를 쓰자면 음, RFT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 RFT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좋은 것들, 이 RFT라는 게 이제 RM을 가지고 좋은 리스폰스를 받아가지고 데먹이어서 학습시키는 거기 때문에 점점 이 모델이 좋아질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두가 좋아지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로 정리가 되네요. 맞을까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리워드 모델을 음. 쓰나요? 어, 써야 되지 그 않나요? 리젝션 샘플링을 할 땐 쓰진 않고 사람한테 시킨다 그냥. 그래서 리젝션 샘플링을 통해서 계속 프롬프트 그러니까 초전과 리젝티드를 모으잖아요. 걔네를 가지고 이터러티브하게 리워드 모델을 계속 학습하긴 해요. 아 그럼 여기서 RM은 안 쓰고 리액션 샘플링 할 때 그냥 네. 사람한테 시킨다. 네. 그래서 사실 앞에 요거를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넘어가 볼게요. 이 단계에서 사실 뒤에 설명이 더 있긴 한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SFT를 하고요. 초벌로. 그래서 이때부터 RLHF V1, V1, V2, V3, V4, V5의 노 PPO까지는 리젝션 샘플링이에요. 네. 그래서 리젝션 샘플링을 하면서 사람이 이제 실제로 초전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V1 기준으로 프롬프트에 대해서 사람이 초전한 것들을 다시 이 SFT 모델에 넣어서 SFT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RLHF V1으로 만들어진 리워드 모델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이때도 리워드 모델을 학습하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리워드 모델 V1이 있다고 치면 음. 이 SFT V1의 결과로 학습된 SFT 모델로 또 이제 휴먼 프리퍼런스를 얻겠죠. 네. 그럼 그걸 가지고 RMV1을 RMV2로 업데이트를 해요. 네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음. RMV5까지 만들고 네.
최종적으로 V5의 PPO를 할 때는 그 RM V5를 사용합니다. 아, 그러니까 근-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RM이 그때까지 실제적으로 쓰이진 않는 거네요. 이 RM 그, PPO 단계까지는 RM이 실제적으로 학습에 안으로 들어오진 않고 그냥 계속 업데이트만 돼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페이퍼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써 있지는 않아서 음, 그러네요. 저도 그래서 그걸 약간 캐치 못했어요. 읽어보면서. 저는 그냥 당연히 RM이 있고 그 RM을 가지고 리레이션 샘플링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네, 저희는 항상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쓰기 힘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꿀팁이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대단하다고 느낀 게 그 음. 페어를 이제 100만 개를 만든 거예요. 아, 대단하네요. 리워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그 휴먼 프리퍼런스가 들어간 데이터를 100만 개를 만든 거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 그걸 14주 동안 한 건데, 음, 그거를 일반 기업에서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RFT와 RM학습을 동시에 한다. 네. 네, 잘. 그래서 네. 그래서 넘어가면, 그래서 이거를 어떤 휴먼 프리퍼런스 데이터를 얻은 게, 음, 보면은 최종적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뒤로 가면 컨버세이션 턴이 다른 오픈소스의 프리퍼런스 데이터보다 음, 컨버세이션 턴이 많고 길이가 긴 프리퍼런스 데이터를 얻었다라고 해서 그런 데이터의 스태티스틱스를 이제 보여주는 테이블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음, 그래서 보면 왼쪽은 다른 뭐 엔스로픽, 헬프풀 이런 데이터셋과의 비교. 그래서 보시면은 대화 하나당 이제 턴의 개수가 상당히 많죠. 음, 그리고 이제 이그젠플당 토큰이 엄청 길고, 음, 그리고 엄청 이제 길다. 이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보시면은 이제 점점 길어지고 토큰 프롬프트는 뭐 좀 비슷한데 이제 점점 이제 전체 이그젠플이 길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네, 턴 자체도 최종으로 가면 이제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또 이거를 다 한 번에 가지고 그 RM 모델을 학습한 게 아니라 음, RM 모델도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배치 단계에 따라서 계속 그걸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이 RM 모델 이제 결국 이 프리퍼런스 데이터를 모으면서 계속 이제 리젝션 샘플링을 하는 과정에서 프리퍼런스 데이터를 모르고 프리퍼런스 데이터로 계속 RM을 학습하는 거예요. 이제 음, 그 음, RM을 이터러티브하게 학습을 할 때 얘네는 RM 모델을 이제 두 개를 아예 나눴어요. 그래서 헬프풀니스 관점의 RM 모델이 있고 세이프티 모델 관점의 RM이 있고 그래서 각각의 리워드 모델을 따로 학습을 했고 음, 그래서 이제 이 그 리워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식 자체는 우리가 뭐 RLHF 페이퍼를 보면은 이제 흔히 나오는 식인데 음, 뒤에 보면은 이제 MR이라는 텀이 있고 이 R이 이제 테이블 27 마진을 어떻게 줄 건지에 따라 음, 이 식이 이제 마진을 주는 역할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노 마진일 때 대비 마진을 조금 준 게 이제 에버리지는 비슷한데 보시면은 음, 이제 이 초전이 리젝트보다 낮다라는 게 네, 점수가 조금씩 높거든요. 네, 이거 자체 의미하는 게 이제 페이퍼 상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너무 길어서. 네, 그러니까 페이퍼에서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음, 어쨌든 초전과 리젝티드가 있고 그 초전과 리젝티드가 애매모호한 거 말고 네,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리워드 모델이 음, 점수를 걸려줘야 되죠. 훨씬 좋은 리스폰스에다가 좋은 점수를 주는 게 음, 그 얼라이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라마투 페이퍼 자체가 네, 그래서 이런 스코어를 찍은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이제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이제 마진을 주면 줄수록 음, 리워드 모델 스코어가 낮은 것과 좋은 것들에 이제 대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음, 이거 의미하는 게. 음, 그래서 이제 뭐
이 라마 2의 설계대로 어쨌든 이 로스를 설계했고, 어쨌든 그 시그니피컨트 이제 그 상대적으로 차이 나는 것들이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거를 이제 이 피겨에서 보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요 마진은 그러면 어떤 함수인가요? 여기 R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어, 이게 R이고 이게 R인데 이거는 이제 뭐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리워드 스코어일 거고 여기 들어가는 R은 무슨 값이에요? 이해를 이 못해. R이 저 앞에 그 리워드 펑션의 R과는 다른 걸로 이해하고 다른 있고요. 거? 다른 거. 실제로 그냥 이 값을 주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매그니튜드. 그냥 이건 사람이 정한 값이고 네, 사람이 휴리스틱하게 정한 값. 네, 그러면 사실상 그 M 함수 M 펑션 M 요게 요건 것 같네요. 왠지. 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마진이 있고 그 마진에는 사람이 정한 요 각각의 프리퍼런스 레벨에 따라서 다르게 값을 준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막 되게 복잡한데요. 사실은 그 과정이 좀 복잡한데 결국에는 처음에 뭐 헬프프니스 RM이나 세이프티 RM 자체에 부트스트랩을 어쨌든 하긴 하는데, 음, 그러니까 리젝션 샘플링을 통해서 얻어진 휴먼 프리퍼런스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하긴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부트스트랩은 오픈소스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터레티브 파인 튜닝의 리젝션 샘플링을 통해서 RM이 보는 데이터를 계속 내 SFT가 계속 갱신되니까 그거에 맞춰 놓은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요 RM 모델 학습하는 거는 사실 뭐 SFT 된 거랑 똑같은 걸 쓰되 음, 리그레션 해도만 바꾼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네. 그리고 뭐 이 내용 자체는 보면은 헬프푸닐스 리워드 모델을 만들 때 보면은 이제 이거를 뭐 이 데이터 자체를 아마 메타 리워드 데이터라고 얘네가 부르는 것 같은데, 음, 이제 헬프풀니스 리워드 학습을 할 때는 헬프풀니스의 데이터를 다 쓰고 보면은 세이프티랑 오픈소스 데이터를 이제 동일한 비중으로 섞어서 썼다. 그거에 대응되는 부분을 갖다가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메타 세이프티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할 때는 보시면은 메타 세이프티 전부랑 엔소로픽 함리스 데이터랑 그리고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헬프풀니스 데이터의 일부를 써서 결국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페이퍼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세이프티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할 때 네. 세이프티 데이터에 관련된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음, 헬프풀니스 데이터를 일정 정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것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뭐 저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세이프티를 할 때도 사실 헬프풀니스 데이터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음, 이게 페이퍼에서 얘기했던 주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테이블 7과 8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테이블 8을 보면 이제 메타 세이프티나 메타 헬프풀 데이터셋에 따라서 각각의 RM 모델이 가지는 성능이 이제 테이블 형태로 나와 있고, 이제 리워드 모델 리절트를 봐도 이제 지금 보면 뭐 사실 저 위에 거는 잘 모르겠어요. 스팀 SHFXL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음,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된 어떤 리워드 모델이랑 음, 오픈 어시스턴트도 아마 공개된 리워드 모델일 거고, 네. GPT-4로 이제 리워드를 한 걸 거고, 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저런 휴먼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음, 이제 우리가 만든 리워드 모델이랑 다른 리워드 모델이랑 성능을 비교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리워드 모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PPO를 할 거면, 음.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놨, 이 테이블 7에서 자신들의 리워드 모델의 성능을 보여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시점에서 그냥 그래서 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냥 딴 질문이어가지고 네. 이거 얘기 마무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됐어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리워드 모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고, 저도 되게 공감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네. 근데 리워드 모델 잘 만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작은 기업에서나, 뭐, 뭔가 뭐, 대학원에서나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네네네. 만약에 이런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뭐, 리워드 모델, 이런 것들의 로라 튜닝을 통해서 자기 태스크에 대한 리워드를 학습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러니까 메타 페이퍼에서 있는 내용이 그건데, 음, 그러니까 메타에서의 만든 리워드 모델은 어쨌든 그 자기 모델의, 그러니까 라마2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 리워드 모델인 거잖아요. 제너럴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GPT-4는 사실 뭐 일종의 제너럴한 거라고 얘네가 생각을 하는 건데, 음, 이제 이 페이퍼에서의 주장은 음, 사실은 리워드 모델도 실제 그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그 모델의 음. 결과를 보고 리워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이게. 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리워드라는 게 결국 인간 선호를 학습해야 되는데 인간 선호라는 게 배우기가 쉽나요? 굉장히 복잡한 게 인간 선호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큰 모델, 그 더 좋은 모델로부터 그걸 살짝 튜닝해서 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리워드 모델이라고 하면 결국엔 나중에 이제 PPO 안에 들어가서 그 폴리시 모델과 싱크가 돼가지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폴리시 모델의 그 이니셜 폴리시의 디스트리뷰션가 어느 정도 온라인이 되어 있어야 이게 맞물려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만들기가 너무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렇죠. 사실 리워드 모델을 이제 없애가는 거죠. 음,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음, 오르포의 좋은 점이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그 오르포 논문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가 오르포의 인상을 깊게 받아서 라마2 얘기하면서 오르포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채널과는 무관한 그 페이퍼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추천입니다. 네. 그, 절대 제가 저자 아니고요. 네. 그래서 넘어가면, 어쨌든 뭐 이제 리워드 모델에 대한 어떤 어널러시스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테이블 26은 아까 넣었던 것 같은데 또 넣은 것 같은데. 어쨌든 피겨 6을 보시면 어쨌든 그 리워드 모델 자체도 보면은 리워드 모델의 크기가 큰 게, 그러니까 뭐 일종의 스케일링 로 같은 거죠, 사실상. 그 리워드 모델의 크기가 크고 리워드 모델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리워드 모델이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이 리워드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어 잠깐만요, 좀 구성이 약간 이상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아,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꼬였고. 네. 얘기하다가 꼬였는데 사실 이게 구성이 데이터 수집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리젝션 샘플링 얘기를 다 해버려서 그런 거라서. 음, 네, 그래서 그냥 여기는 살짝 리캡하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휴먼 프리퍼런스 데이터 기반으로 RM 업데이트를 할 건데, 음, 이때 이때 휴먼 프리퍼런스 데이터는 결국 리젝션 샘플링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로 SFT를 또 하고, 음, 그거를 통해서 휴먼 프리퍼런스 데이터를 계속 얻어간다라는 음,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이 이미지는 제가 만든 이미지는 아니고 음, 너무 좋은 이미지라서 사실 들고 왔는데, 음, 그래서 보면 이미지 어디서 가져왔는지 써져 있고, 그래서 RLHF V1부터 V5까지 리젝션 샘플링을 통해서 RM 강화하고, 이 RM을 이제 PPO 단계에서 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터러티브 파인 튜닝이라고 되어 있는 저 피겨에서 이제 제가 말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리오드 모델이 계속 이터러티브하게 강화가 되죠. 음, 그리고 작은 모델 할 때만 이제 실제로, 이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작은 모델에 대해서 이제 리젝션 샘플링을 할 때는 그냥 큰 모델의 리워드 모델을 쓴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다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음, 그래서 어쨌든 이 피겨 7이 의미하는 거는 음, 이제 그 리젝션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그 리워드의 개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음, 피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당히 크죠. 그래서 네. 그래서 넘어가면, 그리고 이제 또 그 내용 중에 고스트 어텐션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음, 이것도 사실은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들고 왔고요. 이거를 설명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아래에 링크해서 들고 왔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고스트 어텐션 기법이라고 페이퍼에선 얘기하고 있는데, 음,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내용이고요. 음, 그래서 보면 다이얼로그 셋업에서 이제 몇 턴 이후에 인스트럭션을 까먹는 문제가 있고, 음,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 컨텍스트 디스틸레이션 기법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이 고스트 어텐션을 제한하고 활용을 했고, RLHF V3 단계 이후에 이걸 다 썼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다이얼로그 셋업에서 인스트럭션 까먹는 문제가 지금 음, 보면은 이모지로만 대답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뭐 한 턴 넘어가서 다음 턴에 벌써 이게 이 인스트럭션을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고스트 어텐션을 쓰면 이제 계속 이걸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이거를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다이얼로그 데이터가 원래 주어져 있고요. 네. 그러면은 실제 인스트럭션은 요 인스트럭션이에요. 음, 근데 보면은 이 각각의 유저의 발화에 대해서 이 인스트럭션을 주고 실제로 원래 앤서는 A1이었는데 음, A1 다시를 제너레이션을 하고 네. 각각의 각 턴별 유저의 발화에 대해서 이 인스트럭션을 실제로 그냥 다시 붙여가지고 음, 앞에 컨텍스트 상관없이 다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음, 그리고 실제로 SFT 단계에서는 음. 이 A1을 지우고 요 페어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요 데이터로 학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A1과 A1 대시가 어떻게 달라요, 퀄리티가? 지금 A1과 A1 대시가 음,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옆에 피겨 9에서 네. 보면 How to go from Paris to New York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arrange answer with 이모지를 앞에 붙이고 음, 요 유저 발화에 대해서 생성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매 턴마다 유저 발화에 실제로 붙여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아, 실제 학습은 아, 이걸로 한다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적용을 했을 때 사실 피겨 10보다는 전 테이블 30이 훨씬 더 직관적이어서 네네. 보시면은 이제 인스트럭션이 유지되는 게 이제 고스트 어텐션을 하지 않았을 때는 턴이 길어지면 결국 인스트럭션을 유지를 못 하거든요. 음, 근데 고스트 어텐션을 사용해서 학습을 했을 때 챗 모델이 음, 이제 다이얼로그 턴이 20턴이 되는 것까지 그 인스트럭션을 유지하더라라는 네. 내용이고 음,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면은 뭐 이 피겨 1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액트에즈 오스카 와일드가 인스트럭션인데 음, 그러니까 제 눈이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음, 각각의 이런 이제 뒤쪽 토큰들이 음, 이 그 어텐션 액티베이션이 값이 큰 게 좀 더 밝게 표시되는 거일 텐데 음. 제 눈으로는 사실 여기가 더 밝아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서 아, 저도 밝아 보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그냥 테이블 30을 보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음, 직관적으로는. 네. 음, 그래서 네. 여기 넘어가서 대망의 PPO 단계에 들어오면 이 모든 과정을 합쳐서 리젝션 샘플링을 통해서 리워드 모델 만들고 이 음, 리워드 모델로 PPO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PPO의 식이 있죠. 그 음, 로스 식이 있죠. 음,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리워드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제 리워드 모델이 있고 여기는 이제 레퍼런스 모델에 대한 그 레퍼런스 모델로부터 잘 많이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음, 컬백 레이블러 다이버전스 텀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PPO를 돌릴 때 프롬프트로부터 제너레이션 한 게 세이프티 하지 않으면 음, 이제 세이프티 리워드 모델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음. 그게 아, 아닐 경우에는 헬프풀니스에 대해서 한다. 그 판단은 이렇게 세이프티 RM이 한다. 맞습니다. 네, 만들어 놓은 세이프티 RM이 한다. 세이프티 RM 무조건 돌아가는 거고, 세이프티 RM의 네네. 그게 리워드가 스코어가 굉장히 낮으면 세이프티 RM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이프티에 대한 강화. 그게 아닌 경우는 그냥 헬프풀리스로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요 네, 식도 그럼 맞습니다. 정하는 거네요. 그 실험적으로.
실험적으로 정한 거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뭐 피겨 11은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음, 그래서 뭐 본인 그러니까 메타에서 만든 리워드 모델로 이제 젖지한 경우랑 음, 젖지를 GPT-4가 한 경우에 대해서 음. 어쨌든 RLHF 단계를 거치면서 성능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자체도 보면은 굉장히 공들인 거를 알 수 있는데, 이게 뭐 싱글턴과 멀티턴 프롬프트 만들어서 휴먼 이밸류에이션 했고, 오픈소스 대비해서는 좋고, 라마2 70B 챗은 챗GPT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더라 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죠, 뭐. 그래서 네. 테이블 32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휴먼 이벨 할 때 사용했던 프롬프트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 33은 프롬프트, 헬프 프리니스 프롬프트에 대한 이제 이그젠플들이고, 그리고 피겨 12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여주는 윈타이 로스를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은 멀티턴이 되면 성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죠. 네. 보시면 멀티턴이 되면 성능이 약간 감소하거나 뭐, 아, 이게 세이프티에서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세이프티 측면에 가보면 음, 이제 멀티턴 뒤에 나올 얘기지만 멀티턴으로 세이프티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그 싱글턴 대비 약간 좀 더 그 세이프티를 어기는 경우가 있는데 음, 뭐 그게 약간 좀 지금 시점은 모르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멀티턴을 어려워하고 음. 그래서 보시면 팔콘 같은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